하워드 막스, 월스트리트가 두려워한 투자의 현자. 워렌 버핏이 제일 먼저 읽는다고 고백한 단 한 사람의 편지.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들이 매달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메모의 주인공. 오늘 우리는 부실 채권이라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200억 달러 제국을 일군 남자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위기에서 기회를 본 남자. 1995년 월스트리트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동료 투자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부실 채권에 베팅하려 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들의 채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휴지 조각 같은 증권들 말입니다. 하지만 막스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그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완전히 망한다 해도 이 자산은 남는다. 채권 가격이 액면가의 20센트밖에 안 한다면 우리에게는 80센트의 안전 마진이 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2차적 사고라고 그가 이름 붙인 이 방법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팔아야겠어. 하지만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모두가 이 회사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지. 그렇다면 이미 모든 나쁜 뉴스가 가격에 반영된 건 아닐까? 만약 상황이 최악이 아니라 그냥 나쁜 정도로만 끝난다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막스가 이끄는 오크트리 캐피털은 연평균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였죠. 2부 시카고 소년의 꿈.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는 1946년 뉴욕 퀸즈에서 시작됩니다. 회계사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막스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히 수학적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 특히 군중 심리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재무학을 전공한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1960년대 시카고 대학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유진 파마, 머튼 밀러 같은 전설적인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창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막스는 이곳에서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교수님들은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고 가르쳤어요.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고 어떤 투자자는 항상 손실을 볼까요? 만약 시장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모두가 평균 수익률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3부 시티뱅크에서의 각성. 1969년 막스는 시티뱅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주식 리서치 부서에서 일하며 월스트리트의 작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1970년대 초반 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걸 봤습니다. 막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분석을 던져버리고 오직 감정에 따라 움직였어요.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은 감정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라는 것도요. 1978년 막스는 시티뱅크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에 주목했죠. 전환사채는 독특한 증권입니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죠. 막스는 여기서 비대칭 수익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수익 가능성은 무제한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비대칭성입니다. 4부 TCW에서의 도약. 1985년 막스는 더 큰 무대로 옮겨갑니다. LA의 자산운용사 TCW 트러스트 컴퍼니 오브 더 웨스트였죠. 여기서 그는 부실 채권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1980년대는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마이클 밀켄이 주도한 정크본드 고수익 채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였죠. 하지만 1989년 거품이 터졌습니다. 저축 대부조합 위기, 레버리지 바이아웃 열풍의 붕괴, 그리고 1990년 경기 침체. 수많은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고 그들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나는 들어갑니다. 막스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TCW에서 부실 채권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망한 회사의 채권을 산다고? 그게 투자야, 도박이야? 하지만 막스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각 기업의 자산 가치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청산 가치, 재조직 가능성, 경영진의 역량, 산업 전망 등 모든 것을 고려했죠. 1990년 그의 펀드는 40% 수익을 냈습니다. 1991년에는 50%. 월스트리트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뭔가를 사면 우리도 봐야 해. 오브 오크트리의 탄생. 1995년 막스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합니다. 그는 TCW를 떠나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 5명과 함께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왜 오크트리냐고요? 참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일단 자리를 잡으면 수백 년을 갑니다. 뿌리가 깊고 폭풍에도 꺾이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 철학입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5년은 시장이 호황기였고 모두가 닷컴 열풍에 빠져 있었죠. 부실 채권? 누가 그런 지루한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하지만 막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이클을 믿었습니다.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호황 다음엔 불황이 오고 공포 다음엔 탐욕이 옵니다. 지금 모두가 낙관적일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1999년 인터넷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막스는 메모를 하나 발표합니다. 지금은 투자하기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막스는 늙었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1년 후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육부 위기는 기회다.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되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0% 폭락했고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회상합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달랐습니다. 2008년 10월 시장이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을 때 막스는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오크트리는 공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실 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부동산 채권, 파산 위기의 기업 채권들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팔 때 그들은 샀습니다. 우리는 40센트의 1달러짜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막스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격에 이미 충분한 안전 마진이 있었죠. 세상이 정말로 끝난다면 우리도 손실을 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건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2009년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크트리의 펀드들은 30%, 40%, 심지어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위기가 완전히 지나갔을 때 막스는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조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40센트에 샀던 것들이 이제 90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다시 정점으로 향하고 있어요. 7부 메모 월스트리트의 필독서. 하워드 막스를 정말로 전설로 만든 것은 그의 메모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이 메모는 처음에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모들은 투자 철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메모는 보통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분량입니다. 화려한 차트나 복잡한 수식은 없습니다. 그저 명확한 논리와 깊은 통찰만이 있을 뿐이죠.
워렌 버핏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메일함에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그것을 엽니다. 그의 생각은 항상 명확하고 솔직하고 현명합니다. 메모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리스크 관리, 시장 사이클, 투자자 심리, 기회비용. 하지만 모든 메모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탁월한 투자자가 되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남들보다 옳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막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평균적인 결과를 얻을 뿐이죠. 하지만 단순히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는데 틀렸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분석과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8부 리스크에 대한 철학. 하워드 막스의 가장 위대한 기여는 아마도 리스크에 대한 재정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죠. 하지만 막스는 다르게 봅니다. 리스크는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는 설명합니다. 주가가 50% 떨어졌다가 다시 100% 올랐다면 리스크가 있었던 걸까요? 학계에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리스크가 있었던 걸까요? 막스는 리스크 관리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수익률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정하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 그 하방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투자는 야구보다 미식축구 수비와 비슷합니다. 야구는 홈런을 치면 이기지만 미식축구 수비는 상대가 득점하지 못하게 막으면 이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큰 손실을 피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손실을 피한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9부 시장 사이클의 마스터. 2018년 막스는 두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제목은 마켓 사이클을 이겨라.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막스는 강조합니다.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 시장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 심리에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낙관과 비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클의 후반부에 들어와서 초반부에 나간다는 겁니다. 막스는 웃으며 말합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나도 한몫해야지 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때가 보통 정점이죠.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립니다. 그때가 바닥인데 말이죠. 막스는 사이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이클의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방어적으로, 초반부에서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간단한 질문들로 사이클을 파악합니다. 사람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자금 조달이 쉬운가, 어려운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은가, 낮은가? 모두가 사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10부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 2011년 막스는 첫 번째 책을 출간합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단수형이지만 책 안에는 20개의 장이 있고 각 장의 제목이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게 20개나 된다고. 하지만 그게 요점입니다. 투자에는 단 하나의 비밀이나 공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모두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책에서 막스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들. 2차적 사고, 남들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라. 효율성과 그 한계,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비효율이 생기는 곳에 기회가 있다. 가치,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라. 그게 전부다. 리스크, 수익만큼 리스크도 중요하다. 아니, 더 중요하다. 리스크 인식, 리스크가 가장 높을 때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느끼지 못할 때다.
행운의 역할, 단기 성과에는 행운의 영향이 크다. 속지 마라. 역발상, 군중과 반대로 가라. 하지만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내심,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기다려라. 11부 영원한 학습자. 2024년 현재 하워드 막스는 70대 후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털은 이제 운용 자산이 1,900억 달러가 넘는 거대 자산운용사가 되었습니다. 2012년 상장했고 2019년에는 캐나다 연금 펀드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스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모를 씁니다. 여전히 배우려 합니다. 투자는 영원한 학습 과정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이 교훈을 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막스는 새로운 주제들도 다룹니다. ESG 투자, 기후변화, 인공지능의 영향 등.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늙은 개야말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니까요. 그는 특히 젊은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확실하게 불을 쌓으세요. 12부 하워드 막스의 유산. 하워드 막스가 투자 세계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부실채권 투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확립했습니다. 한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휴지 조각들이 이제는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수익률만 쫓던 투자 세계에 잃지 않는 것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심었습니다. 셋째, 그는 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메모와 책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역발상 투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럽게,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버핏의 격언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막스 자신은 겸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시장이 비합리적일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에필로그, 우리가 배운 것들.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내의 힘. 막스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겸손의 중요성,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칙의 가치, 시장이 광기에 빠졌을 때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 그는 70대 후반에도 여전히 배우고 생각하고 진화합니다. 오늘 밤 어디선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새로운 하워드 막스의 메모가 왔나 하고요. 그리고 그 메모에서 그들은 또 한 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명확한 사고, 철저한 분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을요. 하워드 막스. 월스트리트가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그 이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탁월함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고요.